네, 지금부터 2학년 미적분 1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서 가장 이해가 힘든 단원인 미분 단원에 대한 보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블을 기준으로 할 때 이제 바이블로 보니까 미분이 총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도 4개의 단원에 맞춰서 할게요. 뭐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압축으로 핵심만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물론 캠코더로도 녹화를 뜨고 있긴 하지만 방송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도 약간 좀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뭐 미분 처음에 처음이니까 미분 처음부터 한다고 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분 맨 처음에 배우는 거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가 이제 평균 변화율, 두 번째가 이제 미분계수, 세 번째가 도함수, 오늘 수업할 내용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도함수의 각종 성질들, 공식들이라고 할까요? 일단 크게 이렇게 4가지를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이렇게 이해하면은 뭐 짧게 설명 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이 나머지 것들도 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인데, 일단은 처음에는 예전에 배웠던 거 같이 복습한다라는 차원에서 두 점의 기울기. 저런 말을 쓰는 이유는 뭐 이제 물리학적인 게 좀 들어가긴 하죠. 시간축, 위치축에 대한 어떤 물체의 운동을 다음과 같이 줬을 때 이 물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위치 변화가 얼마만큼 있었느냐를 재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쓸 거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할 때 이 평균 속도, 왜냐면은 이 물체는 시간이 변하는 동안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 내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평균 속도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함수가 주어질 겁니다. 관계식은 당연히 뭐 이런 식의 관계식이 주어지겠죠. 그럴 때 특정한 두 점을 잡아요. x가 a일 때, x가 b일 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랬을 때 얘부터 얘까지 지금 보다시피 고르게 움직인 게 아니라 막 처음엔 좀 약간 좀 천천히 움직이다가 뒤로 와서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개념. 그게 바로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서 이 증가량분의 이 증가량, 다시 말하면 x로 얼마만큼 증가했는가 분의 y를 얼마만큼 증가하겠는가 하는 값을 분수값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보통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뭐 다른 별다른 기호 없이 그냥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뭐 굳이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걸 이런 기호로 쓴다, 다른 기호로 쓴다 상관없으니까 일단 뭐 이렇게 쓴다. 구하는 방법은 그냥 마치 두 점, 어떤 두 점?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죠. 여기 점의 좌표가 a, fa고요. 그렇죠? 여기 점의 좌표가 이제 b, fb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라는 개념.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보통 적당한 하나의 함수를 주고선 구간을 줍니다.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이제 A부터 B까지 동안 관찰하겠다라는 뜻이라고 보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정의한다?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렇게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잘 들었어요. 수업할 때. 그쵸? 나름 잘 들었고요. 미분계수로 들어가서 이제 약간 좀 이제 혼돈이 오겠죠. 왜냐면은 이 부분부터는 진짜 복습을 안 하면은 여기까지 솔직히 고1 거, 중2 거 반복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쉽다고 듣겠지만 여기부터는 확실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예요. 리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극한이. 앞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는 복습 안 하면은 정말 또다시 백지가 됩니다. 그걸 꼭 지켜주길 바란다는 거죠. 복습 꼭 해주세요. 미분계수는 두 점의 기울기가 위에서 배웠던 거라면 그리고 그 방법은 두 점을 정지시켜 놓고 그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였다면 미분계수,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저것은 한 점은 고정시켜 놓되 한 점을 이 점에 가깝게 보내면서 관찰되는 기울기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점에서의 기울기처럼 보이는 거죠. 어차피 이 두 점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까이 갈 뿐 둘이 하나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그 기울기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할 때 이 값에 수렴하는 것 같아. 점점 바뀌어서 이 값에 수렴하지는 뭐에 나와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수렴한 값을 미분계수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약간 수학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앞에 것도 수학적이지만 굉장히 수학적인 게 나오죠. 뭐 극한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극한이라는 개념.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점일 때는 이렇게 A, B, C와 같은 상수를 쓰지만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를 씁니다. 보통은 알파벳 뒤에 있는 문자들이죠. X, Y, Z나 뭐 T 같은 문자들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온다는 것을 뭐 A점, P점이라 할까요? 표현은 P점이 A에 가까워져 라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그 X 좌표가 다음과 같이 바뀔 거야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P점이 A점에 가까워져 라는 것의 이제 하나의 표기법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지금부터 써보자 이거죠. 아까 이제 두 점의 X 좌표가 나왔으니까 Y 좌표도 나오겠죠? 이거는 뭐 이 함수가 이제 맨 처음에 Y는 fx라고 친다면 X표가 A니까 Y는 FA고 X표가 T니까 Y는 FT다라고 해서 그러면 아까 구했던 기울기처럼 구한다고 치면은 T 빼기 A분의 FT 빼기 FA 꼴이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렇게 이제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리미트 갖다 붙이면 이만큼이 바로 뭐가 된다? 미분계수.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함수가 한 특정 X좌표에 대해서 지금같이 A라고 하는 X좌표점의 하나에 대해서 다른 점이 이 점에 가까워질 때 그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한다라는 개념. 그게 바로 이제 미분계수라는 뜻이죠. 보통은 이제 하나의 함수와 그리고 하나의 좌표를 줍니다. 한 점밖에 안 주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부를 때는 이제 한 점의 기울기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두 점이 있어야지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또 한 점이 이제 움직이는 점. 보통 이제 문자를 아까처럼 t를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x를 많이 쓰니까요. x를 쓸게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솔직히 노력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랙9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노력을 한다면 솔직히 노력을 한다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 보고서 금방 두 개를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금방 외울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정도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공부하지 말고 손으로 써서 공부해라. 분명히. 이게 일단 미분계수의 정의다. 이것을 아까처럼 평균 변화율 이렇게 쓰듯이 미분계수도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있어요. 하나는 요 방법을 빌려와서 쓰는 방법입니다. 이 델타라고 하는 값이 이제 그리스 글자 네 번째 글자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영어로 따지면 A, B, C, D란 말이에요. D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dy dx를 쓰고요. 특정 좌표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여기다가 xa라고 씁니다. 이게 이제 미분계에서 사는 기호인데, 이게 좀 길어서 표현이 좀 귀찮다라고 할 때, 그리고 미적분 원을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간단하게 그냥 f'a라는 기호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일단 기호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돼요. 더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리고 일단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한 점의 좌표를 a라고 놓고 움직이는 점의 x 좌표를 x라고 놓고 푸는 방법도 하나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다? 거리, 수평거리. 여기 이 함수가 이제 만약 fx라는 함수고, x 좌표 a에 대해서 또 하나 움직이는 점의 좌표의 값을 문자화 시키지 말고 그 수평거리값, 뭐 오른쪽에 있다고 가장 해본다면 수평거리 값을 h라 놓으면은 여기 좌표가 a 플러스 h일 거예요. 물론 수평거리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a 빼기 h가 될 겁니다. 그때의 좌표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 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점에 가깝게 보낸다고 하는 것을 이 좌표가 이 좌표가 가까워진다, 또는 지금과 같이 수평거리로 표현될 때는 수평거리가 0에 가까워진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같은 점이 다가간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y 좌표가 여기는 fa고요, 여기는 fa 더하기 h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y 좌표의 변화량 그리고 x 좌표의 변화량은 솔직히 a 더하기 h 빼기 a지만 어차피 a가 소거되기 때문에 보통 a는 안 써요. 처음부터 h만 쓰죠.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는 리미트를 붙일 때 폭이 0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 몇 번씩이나 강조하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분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 누구나 이제 명심해야 될 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정의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정의거든요. 미분계수의 정의 두 가지. 이것을 소홀히 해버리면은 뒤에 가서 난리 납니다. 물론 요즘이야 이제 문제가 쉽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 갖고 틀릴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대부분이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뭐 한 고3 시절 내내 수능 문제를 이제 죽어라 풀다 보면은 이걸 몰랐던 사람도 사실 이 부분을 웬만큼 풀긴 한단 말이죠. 사실 틀릴 일은 거의 없는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좀 이 단원을 무난히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했듯이 바이블로 했을 때 미분이 총 4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바이블, 수학의 바이블 기준으로 미분이 총 4개입니다. 지금은 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하는 챕터 5죠. 5장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편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라고 하는 편부터 시작해서 미분이 계속 시작될 거예요. 가장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정의예요, 이 부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면은 뒷부분은 사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장의 가장 기초. 내가 딴 거 몰라도 얘들아, 니들 이거 좋아. 미분계수 공식 하나만이라도 정말 두성쳐 외워라.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뜻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아까 같이 그래프 그려가면서 점점 찍어가면서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좀 해봐라 이거. 하랄 때 하라 이거지. 아이들 특히 그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안 합니다. 해봐 이렇게 막 사정을 해도 한 번 할까 말까예요. 그리고서 안 풀린다고 이제 징징대는 거죠. 적어도 아까 같은 그림을 5번, 6번, 10번, 20번 그 정도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선생님 안 돼요 라고 하는 건데, 그림도 그냥 잘 안 그리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해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딴 거 몰라도 이거는 꼭, 왜냐면 이 나머지가 다 그렇게 증명하잖아요. 그 공식 하나 갖고. 그쵸?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적분 가도 이게 또 나와. 적분에 가면 리미트가 붙어가지고 또 이제 미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딴 거 몰라도 이 4개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얘를 확실히 기억해라. F'A라고. 일단은 미적분 원에서는 이 기호만 갖고도 충분히 해 먹습니다.
지금 방송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건가 하시겠지만 여기 안내에도 잠깐 적어놨듯이 제가 이제 보강 중이에요. 지금 녹화 뜬 다음에 편집해서 올릴 건데 혹시 뭐 참여 뭔가 좀 팁을 더 알려주고 싶다라든지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면 채팅 남겨줘도 됩니다. 채팅도 읽고 있으니까 네, 신경 쓰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씀 좀 하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도함수 때문에 그렇죠.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랑 도함수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호로 놓고 본다면 사실 미분계수는 얘고요. 도함수는 얘예요. 벌써 의미심장하죠. 그쵸? 얘랑 얘랑 뭐 할 거라는 얘기가 사실상 똑같다는 얘기야 사실은.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얘는 특정한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약간 일반화시키겠다는 거죠. 수열로 놓고 본다면은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을 구하는 공식 있지 않느냐 라는 게 이런 쪽이라면 n번째 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지 않느냐. 왜 n번째 항을 구하면은 내가 필요할 때 10번째 항이든 20번째 항이든 대입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특정한 값을 구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좀 일반화시키는 거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면 그냥 두 개를 같이 외우세요. 그러면 A라는 문자를 X로만 바꿔치기 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일단 뒤에 거를 고치는 건 쉬워요. 그죠? 뒤에 거를 놓고 본다면은 리미트 H가 가까워질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입니다. 네, 분명히 팁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그냥 쉬지 않고 따다다다닥 쓸 때까지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떠듬떠듬 그 다음 뭐였지? 그 다음 뭐였지?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는 거라고. 적어도 이 정의만큼은 그냥 연필 한번 종이에다 쿡 찍는 순간부터 한 번도 막힘없이 딱 쓸 정도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연습 안 하면은 이 부분은 힘들어요. 솔직히 초반 부분은 이렇게 다 정의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죠? A 대신에 X를 넣었다가는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여기도 X인데 이상해잖아 식이. 그치? 그래서 오히려 앞에 있는 이 문자 X를 전부 다 T로 바꿔치기 합니다. 다른 문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T가 X에 가까워질 때 T 빼기 X분의 FT 빼기 FX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요렇게 하는 증명법을 이용해야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다항함수 xn제곱의 도함수를 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걸로 해야 이걸로 하면 솔직히 좀 힘들어요. x 더하기 h의 n제곱의 전개식을 딱히 설명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각종 교재에서 대충 이렇게 토스하잖아.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야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부분 요거를 교과서 같은 거 보니까 이걸로 전개한 게 많은데 이 방법으로 n제곱 함수의 도함수가 왜 다음과 같은지를 증명할 때 이걸 썼다가는 이거 전개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전개식이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 정리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토스한단 말이에요. 은근슬쩍 나중에 가서 배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을 쓰는 게 더 맞다고 봐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뭐 미분계수랑 도함수랑 똑같은 거 재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이거 도함수 할 때는 제가 지금 그림을 안 그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미분계수 하면서 그림을 충분히 그렸으니까 도함수는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거 갖고서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거 할 때 학생들은 굉장히 지루해하고 재미없어 하죠. 맞아요. 저도 이거 공식 학창시절에 배울 때는요 그냥 대충 했어요.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고 맞아 하고서 그냥 믿었던 거죠.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나도 학원 강사 하면서 그제서야 처음으로 써보고 있는 거지. 심지어 수업하기 전날도 그걸 증명해보지도 않고 그냥 수업하러 들어가서 그날 수업하면서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평소에 저도 연습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여러분도 연습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중에 좀 이과 같은 데 가서 미적분 2에 들어가서 이제 복잡한 함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때는 필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따라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이게 많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이 부분 하지 마세요. 도함수 공식들 일단 함수의 종류로 본다면은 다항함수 한 개밖에 안 배우죠. 그렇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함수가 xn제곱이다. 얘의 도함수는 뭐겠느냐라고 해서 뭐 결론부터 말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n 곱하기 xn-1제곱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무시무시한 극한 공식을 써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보기 싫은 사람은 넘겨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분자가 대입되죠? 다들 조용히 구경하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조용히 있으시던 노시던 FT니까 T를 대입하면요 T의 n제곱이고요. 그렇죠? fx는 말 그대로 x n제곱 그대로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죠. 0분의 0꼴. 우리 극한에서 부정형으로 배우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리고 0분의 0꼴. 이제 물론 이제 미적분 2에 가게 되면 이제 1의 무한제곱꼴도 배우고 그 기타 나머지 꼴들에 대한 부정형들은 대학에서 배워요. 뭐 로피탈을 쓴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생략하고요. 어쨌든 뭐 이 세 가지 형태를 이제 보통 부정형 정할 수 없다. 이건 해봐야 한다. 라는 뜻으로 x에다 t를 대입하듯이 본다면은 분모도 0, 분자도 0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물론 t는 대입 못하지만 t에 대입하듯이 본다면 말이에요. 보통 이런 것은 0구 0꼴이죠. 앞에서 0구 0꼴을 어떻게 푼다고 배웠냐면은 세 가지였어요. 인수분해를 하던가 유리화를 하던가 분수식 덧셈꼴 같은 경우는 통분을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일단 간단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다항함수 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시도해야겠죠. 이걸 인수분해하는 걸 배웠느냐라고 하면 배웠어요. 일단 이게 잘 납득이 안 간다면 좀 쉬운 단계 이런 거 있잖아. x 5제곱 빼기 1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요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우리가 조리제법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x에 얼마를 넣어서 1을 넣으면 0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5차식, 4차식, 3차식, 2차식, 1차식 상수항에다가 1 넣어서 0 나왔잖아요. 그렇죠? 1 넣어서 0 나와요. 맨 처음 개수 떨어지고요. 곱하고 더해지죠. 곱하고 더해지고요.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제로가 돼서 마지막 나머지 0 나오고요. 그렇죠? 나머지 이게 다 몫입니다. 쓸 때 어떻게 쓴다? 이게 x 빼기 1 1을 넣어서 0 나왔으니까 요런 게 인수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인수 법칙에 의해서 and 목자리는 상수 1차, 2차, 3차, 4차죠? 그러니까 4차 한계수도 1, 3차 한계수도 1, 2차 한계수도 1, 1차 한계수도 1, 상수항도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요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약간 응용편 중에 하나입니다. 고1 때 공식으로 배우진 않지만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꼴도 인수분해 가능하다. 자, 이게 되면은요 x의 n제곱 빼기 y의 n제곱도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x에다가 y 대입하면 0 나오거든요. 이 같은 경우도 이제 n차가 좀 힘들면 5차부터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이제 5차 한계수 1,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y 제곱에 y 넣어서 0 나왔으니까 y 넣으면 떨어진다 1, 곱하면 y, 더하면 y, 곱하면 y 제곱, 더하면 y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좀 번거롭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인수분해가 있다는 거를 이해한다면 자, 저 분자 드디어 이제 이 분자 모양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납득이 좀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조금 귀찮은 과정을 통해서 모르는 학생이 있다고 과정에서 좀 얘기했는데 분자가 인수분해 돼요. 어떻게? t 빼기 x와 t의 n-1제곱 그래야 전개했을 때 n제곱 나올 테니까 그거 다 지금 다 플러스예요. 일단 계산 플러스인데 t는 하나씩 줄어든다. 그 줄어들다 보면 언젠가는 t의 1차도 나오고 이제 t가 없는 것도 나오겠지. 반대로 x는 하나씩 늘어난다. 맨 처음에 x가 안 나와. 근데 그 다음에 x가 하나가 나온다. 그 다음에 x가 2개가 나오고. 잘 보면은
x의 지수와 t의 지수는 그 합이 n-1로 언제나 일정하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유추. 그래서 t가 1제곱이면 아마 x는 n-2제곱일 거야. t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x만 나오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추론이 가능했다면 이제 나머지 뭐예요? 약분. 0 나오는 그 인수를 제거해 주는 거죠. 이건 다항식이고 이 다항식은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연속값은 같다. 대입하면 됩니다. t 대신에 x 대입하는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x에 t 대입하는 게 아니라 t에다 x 대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t에 x 대입해가지고 x 만들어주면은 x의 n-1제곱 얘도 그렇죠. 이건 x의 n-2제곱이죠. 한 번 더 x 곱했으니까 x의 n-1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몇 번 나오는지만 잘 쓰면 되는데요. x 1제곱부터 x n-1제곱까지가 n-1개예요. 그쵸? 지수가 하나씩 들어가니까 뭐 1부터 세면은 n-1개겠죠. 그리고 앞에 하나 더 있죠? 그럼 총 n개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n개가 나온다는 사실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쓰면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는 건데 이 증명이 좀 까다롭고 좀 귀찮고 하면은 좋아요. 아직까지는 선행 단계잖아. 지금 뭐 날짜가 2월 뭐 이제 말 다 돼가는 건데 아직 뭐 정식 교육과정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은 좀 힘들다고 하면 일단 이건 점프 됩니다. 어쨌든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이 기본 정의구나. 이걸 통해서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함수 종류로는 얘밖에 안 배워요. 정말 편하죠. 함수 종류로는. 그러니까 유리함수도 있고 무리함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고1 때까지 배웠던 걸 지금 본다면, 그다음에 이과 학생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배울 거 본다면 이제 뭐 지수함수도 있고 로그함수도 있고 삼각함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종류별 구분했을 때는 미적분 원수는 얘밖에 안 배운다는 거죠. 다항함수. 뭐 굳이 하나 더 넣는다면은 상수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뭐냐? 상수함수 미분하면 제로다.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번외편으로 1차 함수 미분하면 뭐냐? 1차 함수 미분하면 A만 남는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첫 번째 걸로 다 증명 가능한 거지만 요것들은 약간 번외편으로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번외편으로. 상수는 그러니까 증가량이 없으니까 제로다 안 하는 거고 1차 함수는 어쨌든 이게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기울기, 1차 함수 기울기를 구하겠다 했으니까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쵸?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평균 변화율을 구하든 미분계수를 구하든 다 1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 A가 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1차 함수라는 얘기는 그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물리학적으로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정해서 측정을 하던 어느 한 순간만 측정을 하던 속도계는 항상 똑같은 값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거속시 문제의 특징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속시 문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모든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약간 탈피하는 개념이기도 하죠,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뭐 1상수일 때, 1차 함수일 때, 다항함수일 때라고 하는 어쨌든 큰 틀에서 공부하면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 관련된 미분법만 배우고 나서 이제는 연결 상태입니다. 연결. 그러니까 함수끼리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함수끼리 덧셈으로 연결됐냐, 뺄셈으로 연결됐냐, 곱셈으로 연결됐냐, 함수가 쭉 더해져가지고 합쳐진 상수꼴이 됐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함수가 이렇게 덧셈꼴로 된 것을 미분하면 뭐가 되겠느냐. 미분 기호니까 이제 이렇게 쓸게요. 덧셈을 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랑 미분한 다음에 덧셈하는 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 증명도 죄다 이걸로 한다는 거죠. 죄다 다. 그러니까 모든 증명을 다 이거 공식 2개로만 써요. 이 처음 배운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가 이거야. 한 번 보면은 이게 사실 손에 안 익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리미트 한참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이 리미트 LIM이라고 하는 거 쓰는 것도 되게 어색한 거야. 밑에 조그맣게 N 화살표 무한대 쓰는 것도 어색하고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글씨 크기도 제각각이고
다 어색해요. 당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쓰기 싫어하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계속 써야 돼요. 억지로 계속 쓰는 거죠. 억지로 10번씩 20번씩 쓰세요. 있을 때까지. 다 모든 증명은 다 아까 했던 예를 증명하는. 이것도 이 전체 함수를 뭐 다른 함수라고 놓고 그 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쭉 써서 한다는 거죠. t가 x에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이 부분은 뭐 나도 귀찮고 뭐 보고 있는 사람도 대부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 가지 정도만 해본다면 사실 곱셈 모양 꼴 정도는 해볼만 합니다. 곱셈 모양 꼴 정도는 배우는 게 좀 생기거든요. 어쨌든 덧셈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덧셈을 여러 개,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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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이렇게 여러 개를 다 더한 다음에 미분한 것도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수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fx가 이제 c번 더였다 이런 것이 되겠죠. 각각 미분한 것이 c번 더해질 테니까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덧셈뿐만 아니라 이제 뺄셈도 이제 그게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끼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덧셈으로 연결됐나, 뺄셈으로 연결됐나, 곱셈으로 연결됐나까지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문과 학생들 마지막에 배우는 미적분 1 마지막에 배우는 함수의 연결 중에 마지막인 곱셈에 대한 걸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거는 너도 한 대 맞아라. 지어도 잘못했는데요. 너도 한 대 맞아라. 된다는 거. 이 증명은 사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일명 줬다 뺏기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한다고 했었어요. 수업할 때.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여기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여기에 대한 뭐 질문 있나요? 아, 노래가 2달째 같은 노래라고? 아닌데 이게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다시 한 노래예요. 순위권에 뭐 비슷한 노래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거 외에 할 말이 없나요? 어쨌든 크게 보면은 이렇게 4가지를 배우는 게 첫 번째 단원입니다. 첫 번째 단원을 진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친다면 적어도 여기에 내가 봤을 땐 3시간 넘게 투자를 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공부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공식 같은 거 외우고 하는 거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죠. 사실 이 정도는 초등학생들한테 원리 같은 거 모르고 그냥 설명해도 한 5분이면 습득해가지고 다항함수 미분을 하거든요. 초등학생들도. 얘가 이제 힘든 거죠. 아까 같이 2가지 공부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친다면은 뭐 다 풀 필요 없잖아. 기본적인 거 한다니까. 이게 지금 보강을 하는 거지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하도 수업 시간에 자고 있고 결석하고 해서 하도 빵꾸가 많이 나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보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나마 중요하다고 하는 거 예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네를 이용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도 했습니다. 분명히 뭐 205페이지에 있는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그냥 어떤 함수가 f1일 때 0값 f'1일 때 6값이 나올 때 뭐 6값이 나온다고? x가 1에 가까워질 때 x제곱 빼기 1분의 fx 라든지 또는 이제 2번 보기에 있는 것처럼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빼기 1분의 fx 세제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시오라고 하는 네, 지금 채팅창에서는 지금 게임 얘기하고 난리 났네요. 또 게임은 좋은 거요. 어쨌든 자, 이런 게 이제 가장 기초, 아까 3시간 정도 투자했을 때 이제 풀 수 있는 가장 기초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예제가 더 어렵다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약간 요령 위주로 본다면 리미트 나오고 뭔가 이렇게 빼지는 모양 꼴 나오면
미분 계수를 의심하라 이겁니다. 혹시 이 문제는 미분계수 응용 문제인가? 라고 의심하라는 거예요. 리미트 나오고 뭔가 분수꼴 나오고 분모 분자에 빼기꼴 있으면 미분계수 응용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의심을 하라는 거죠. 물론 한쪽에는 마이너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단 이거는 미분계수구나. 그러면 미분계수는 사실 정의가 두 가지가 있다랬습니다. 미분계수를 가장 만났을 때, 이런 문제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보는 것은 바로 어디로 가느냐예요. 숫자로 갈 때 이게 숫자가 어떤 A라는 숫자,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에 가느냐 0에 가느냐에 따라서 정의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지금같이 1로 간다는 것은 A로 가는 쪽의 정의, 즉 이 정의를 쓰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정의는 한 번에 딱 칠판에 분필을 딱 대는 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나오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에 연필을 대는 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딱 적을 때까지 연습이 돼야 한다고요. 뭐 자꾸 이렇게 어그로를 끌려는 건지 뭐 무슨 막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끼리는 뭐 어떤 사람들 이런 거는 암산으로 걸 수도 있고요. 솔직히 이런 거는 뭐 좀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이걸 미분계수 안 풀어요. 그렇죠? 좀 하는 학생들은 로피탈로 풉니다. 이거를 그냥 보고 미분해서 대입하고 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문제될 게 없고, 일단은 이제 구하는 다음과 같은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라고 하는 거 연습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지금과 같이 0이 아니라 숫자로 갈 때는 이 앞에 있는 이 문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숫자를 보는 겁니다. 숫자가 이렇게 0이 아닌 거에 할 때는 이 정의법을 쓸 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윗줄 아랫줄을 똑같이 맞추고요. 그렇죠? 분자에는 F를 쓴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봐봐. 여기 뭔가 빠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모두 다 X여야 돼. 뒤에 있는 거 모두 다 A여야 돼. 자, 앞에 있는 거 모두 다 X, 뭐야? 이건 X가 X제곱인데? 이건 X고. 여기다 없어, 또 하나가. 뒤에는 또 1, 뭐가 지금 이제 빠졌다. 그걸 일단 발견해야겠죠. 분자가 이렇게 F가 두 번 나오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 나온다면은 요 숫자에 해당하는 함수값, 그쵸? A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있는 거죠. F1이 나와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빼기 모양으로. 이렇게 고쳐도 상관없죠. 왜? 어차피 F1 값이 0이기 때문에 0을 뺀다고 보는 거죠, 일단. 이런 게 일단 하나의 스킬이 되는 거죠. 지금 중간에 잠깐 질문이 들어왔는데, 수학 원문제인가요? 수학 한 문제인가요? 학창시절에 수학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렸느냐라는 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보통 학창시절에는 이제 실력 정석 같은 거를 많이 했어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정석책 외에는 볼 게 없었거든요. 근데 실력 정석책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어려운 거는 꽤 어렵잖아요. 뭐 짧게 하는 거는 뭐 한 5분 걸리는 것도 있고, 길게 하는 거는 뭐 한 20분, 15분 걸리는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이제 학창시절이니까 아무래도 좀 뭐랄까 좀 이 인내심이 없어요. 학창시절이다 보니까 한 10분 이상 고민해서 답이 안 나오면 답안지를 봅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약간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예, 보다가 모르겠다 하면 답안지 보고 이제 외우죠 보통.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정석을 많이 보던 시절이니까 지금이랑 좀 다르죠. 공부법도 다를 거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요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느껴야 한다는 거죠. 빼기꼴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숫자에 대한 함수값이 되는 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다르죠? 요거 1차식이란 말이야. 1차식. 요건 2차식이고. 근데 2차식? 내가 필요한 건 얘인데 얘는 왜 있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면은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해서 x 빼기 1 하나와 x 플러스 1 하나를 묶어주면요, 다 했죠. 이만큼이 정의에 맞게 f 프라임에 얼마? 뒤에 있는 숫자 1이 될 것이고, 이 리미트는 요것만 해결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 리미트는 이 뒤에 있는 전반적인 함수에 영향을 끼치는 거라서 이 리미트는 이 뒤에 있는 거에다가도 영향을 끼칩니다. x가 1에 가까워지면요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전체 값은 2분의 1의 요가 6이다 라고 해서 이제 3 이렇게 구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 지금 방송에 놀러 오신 사람들은 죄다 대학생들 혹은 수학 좀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하는 게 뭐야 저게 저 누가 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 외우는데 아주 그냥 뼈 빠져요. 뼈 빠져 진짜로. 두 번째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자에 F 하나밖에 없죠. 이 뒤에 분명히 F 뭔가 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쵸? 이왕이면 1이니까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죠 일단. 그쵸? 써도 괜찮죠 이거. 원래 식에 약간 변형을 가해서 지금까지 써도 괜찮죠. 왜?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쵸? 0을 빼는 거니까. 그랬을 때 아까랑 똑같나요? 이거 fx제곱인데요? 얘랑 안 맞는데요? 그쵸? 여기가 x가 나오면 여기도 x, y가 나오면 y가 나와야 되는 건데 x제곱이 나왔습니다. 얘랑 똑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배웠죠? x가 1에 가까워져요 랑 x세제곱이 1에 가까워져요는 뭐 이제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일단. 물론 이제 글쎄 허수를 생각해 본다면은 얘랑 다르다 볼 수도 있겠지만, 허수에서는 우리 그 대소 비교를 못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수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보다 좀 더 작은 값, 큰 값 이런 게 나온다는 뜻인데, 복소수 사이에서는 크다 작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극한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근데 x가 1에 갈 때 뭐 x제곱이 1에 가는 거랑은 좀 다르다. x가 1에 가까워지면은 x제곱이 1에 가까워지는 건 맞지만 제곱값이 1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x값이 1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한가요? x가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면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거면 얘 또는 얘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x값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응? 무슨 질문일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리미트 밑에 있는 이 상황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얘한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얘가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이 안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얘랑 다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가나요? 첫 번째 F 첫 번째 분자 중에서 이 숫자 부분 말고 문자 부분에 해당하는 거, 요거랑 똑같이 맞춘다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맞춰, 내가 기준이야 라고 해서 여기 x제곱 나왔죠? 그러면 fx 세제곱이면 분모도 x 세제곱, 리미트도 x 세제곱, 이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1에 가까워지는 거랑 얘가 1에 가까워지는 거는 같은 거니까 일단 이거는 바꿔치기 하고, 분자에 f1이 없지만 어차피 0이라서 빼기 써도 상관없을 거고, 단지 분모가 이렇게 썼다가는 처음 거랑 식이 바뀌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 나와요? 요거랑 제곱 더하기 1차식 더하기 1 나오죠? 그걸 이용해서 그럼 분자 쪽에다 이렇게 곱해주면 무슨 말인지 할까? x세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식에다가 분모에다가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분자에다가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하자. 그러면은 이 둘이 만나면 분모는 다음과 같이 바뀔 것이고, 얘는 이 분자 전체의 곱해진 값으로 아직도 이렇게 잔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고쳐줘야 이만큼이 다 미분계수가 된다.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리미트 극한은 얘한테 변형을 끼시는 거고요. 지금은 얘 대신에 x가 1에 가까워지는 아까 첫 번째 모양을 그대로 이용해서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보다시피 f'1이라고 하는 정의가 되는 거고, 뒤에 거는 1을 대입했을 때 이제 3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 곱하기 f'1값, 요거에 세배값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내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애들 어떨 것 같아? 몰라요. 한 번에 이해를 못해. 그리고 이해를 했어도 요 비슷한 문제 풀라고 하면 못 풉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일단 개념을 다시 한번 확실히 잡아주는 데만 해도 이 정도 시간, 외우고 하는 시간 다 포함해서 천천히 그려보고 천천히 교재 내용 읽어보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해보고 다시 보고, 그럴 시간 다 포함해서 3시간 정도 투자해서 저건 해야 돼요 일단.
저것도 안 하고 그냥 에이 저거 안 해도 되겠지 자꾸 이렇게 마음 먹고 했다가는 갈면 갈수록 이게 빚이 느는 거야. 질문이요. 질문은 여기 부분 내에서 지면 좋겠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방송은 이제 곧 요 녹화 방송은 일단 곧 종료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외적인 질문은 그때 하면 되고, 일단 요 녹화 뜨는 동안까지는 일단 관련된 것만 주면 좀 좋겠네요. 나보고 맨날 뭐 아재 개그 한다고 막 놀리는 사람이 더 옛날 개그를 하면서 지금 자학의 세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분계수 도함수 공식 진짜 눈 감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정상이냐면은 리미트 시그마가 알파에 가까워지는데 시그마 빼기 알파분의 t 시그마 함수 빼기 t 알파가 이렇게 적어도 이거는 뭐야 라고 적어낼 때까지, 그러니까 문자를 내 맘대로 막 바꿔치기 하고 함수도 내 맘대로 막 바꿔치기 해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딱딱딱 적어낼 때까지 그렇게 연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자가 꼭 x가 나오고 a가 나와야 돼, h는 무조건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문자 부분 바꿔치기 해도 될 정도로 말이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거,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문제 풀이만 해도 몇 시간 동안 걸리는 건데, 일단 기본 개념은 5단원에 관련된, 바이블 5단원에 관련된 기본 개념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6단원. 6단원은 일단 뭐 제목이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의 정리인데, 접선 방정식 얘기만 조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질문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